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죠. 6월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사실은 뭐 고해성사하듯이 말씀드리는 건데 금통위 하기 전날 사전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처음 한 사실입니다. 어제 금통위 전에 사전회의를 이주열 총재님하고 금통위원하고 정부 쪽 인사하고 모여서 아침 9시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제 1시 이후에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뭐 3년물 기준으로 급등을 하고 원달러가 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위 좀 겁을 먹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후에. 야, 이거 금리 인하 물 건너 갔나 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주열 총재님은 과거에 김중수 총재님하고 다르죠. 정부 스탠스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격적인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원화의 약세 요인을 추가로 얻은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충분히 났다라는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양쪽을 모두 다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이고 메르스 때문에 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던 상태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따가 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기자회견이죠. 네, 뭐 몇 대 몇 나온 건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의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행주나 이런 부분들 금리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 밑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이주열 총재님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굳어지겠죠. 대한민국의 금리 저점은 1.5%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런데 왜 외국인은 팔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보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만기일이고요. 동시만기일이고 예정된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동시만기일 막판 매물이 다소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최근 5년 동안에 유가 스프레드를 한번 봤어요. 스프레드가 높으면 롤오버 넘어가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유난히 올해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프레드가 현가를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또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0.85 정도 지금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스프레드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종가 매물 충격이 좀 감소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스프레드를 엄청난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 이쪽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여기에 비공식 차익 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 부분은 유출된다라고 보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웹도독을 주도했던 수급 주체, 그러니까 선물의 매도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 수급 주체 자체가 역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동시효과 매물 충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차익 거래 쪽에서 최근에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매물이 일단 늘었고 오늘도 비차익권으로 아직 장 시작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1,300억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1,800억대 비차익, 오늘 1,300억대 이런 부분들이 매물을 다소 좀 부담스러운 매물을 좀 유출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지금 기자회견 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먼저 이제 기준금리나 한 배경으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등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 지역과 일본에서도 경기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장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국 시장 금리는 유로 지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그 페드 금리 인상 기대 강화에 그리스 사태 해결 지연 그런 등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선진국 신흥국에서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리스 채무 재조정 문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 약화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그 회복세는 미흡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 둔화 등으로 5월 중 감소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 경로에 다소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5%에 그쳤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2.1%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공공요금 인하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글로벌 주가 약세 그리고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890원에서 910원대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에 동조하여 상승하였다가 국내 경제 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검한 결과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에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추이 그리고 그 파급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 그리고 실물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 안정에 한층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의 진전 상황도 지켜보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라든가 또 어떤 자본의 흐름 이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한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기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정책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고 이것을 제가 그 금통위원들의 그 견해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네, 메르스 이야기가 상당히 많네요. 국내 경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출이 부진하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소비 심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잠깐 정리를 하고 또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박시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완만하다고 평가했지만 앞으로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둔화, 내수 흐름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 등 내수와 경제 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보다 급한 경기 둔화 가능성에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5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부도 추경 편성을 포함해 경기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동결 의견을 낸 위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금통위원이 7명이에요. 예. 금통위원이 7명인데 한 분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인하를 찬성했대요. 근데 네. 중요한 건요. 이제 뭐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주열 촌장님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수출이 부진했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금리를 내렸어요. 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금통이 이 전문 발표할 때 항상 마무리 보면은 몇 대 몇입니다. 얘기하고 나서 바로 질문 받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안 하던 행동을 하셨네요. 일단 긍정적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고, 네.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뭐 낮추는 뭐 요인들, 뭐 가계부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야 된다. 뭐 이제까지 안 하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어제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추경이랑 금리 인하랑 제가 세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조만간 추경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금통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또 추가 경정 예산까지 집행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 경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미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일단은 뭐 환율이 요즘에는 중요한 이슈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원화가 과연 이 절하가 되면서 과연 수출이 좋아질 것인지 어제 또 마침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또 엔화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할 것이 더 엔저로 기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나의 발언이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말았으나 전혀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말한 건 또 아니래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예, 그러겠죠. 얼마 전에 G7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백악관에서 부인했거든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 똑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약세 가는 거 문제 있다라고 구로다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G7 회의에서도 아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엔저는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통해서 중소기업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엔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거기하고 어제 나왔던 구로다 발언 그대로 말씀드리면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엔화가스는 이미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의 일변도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일본의 경제 명사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게 엔화 가치가 지난 4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엔화 약세 때문에 못 살겠어, 큰일 났어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엔화의 즉각적인 반응 한번 보시죠. 엔화가 어제 구로다 얘기 듣고 나서 바로 수직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원엔 재정환율 보게 되면 지금 905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엔화 때문에 발목 잡혔던 주식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움직이죠. 오르죠, 예. 엔화 때문에 발목 잡힌 1번 타자 나오라고 하면은 자동차 바로 뛰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원엔이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그 일본의 실제 실효 환율은 뭐 경제 명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0년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엔은 열심히 빠졌고 우리 일본과 한국의 실제 실효 환율 격차는 이미 바닥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원엔 재정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800원이 깨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보시면 코스피 상단에 뭐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이런 거 있습니다. 대부분 경쟁자가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러면은 이 코스피 상단부에 있는 애들이 엔화의 발목을 잡혀 있다가 엔화의 부담이 거쳐지고 있는 상태면 코스피의 상대 강도가 이 원엔 환율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추이가 같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엔 환율에 대해서 부담감이 경감되게 되면 과연 다음 시총상단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오늘 시장은 어차피 매물이 많아요. 외국인들 쪽에서 흘러나올 것 같은 매물도 상당 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순차익 거래 잔고만 봐도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물량 부담에 시달릴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시총 상단에서 오늘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매도세는 삼성전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얘기할지 빤합니다. 하반기에 금리 올릴 건데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고 굉장히 네. 긍정적인 뷰를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뭐 쫓기는 입장에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되는 타이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만기일이 지나면 상당 부분 물량 부담에서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뷰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 업종군은 앞으로 자동차가 될까요?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차 못 팔아서 빠졌어, 뭐해서 빠졌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주가가 비싸면 뭐 문제가 되는데 이미 주가가 싼 상태에서 네. 판매 못해서 빠져 있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너넨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했었던 게 N 약세였는데 N 약세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현대차 매입량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 죽여서 안 달란 종목이었는데요. 그 종목에서의 반등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